252페이지에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제목 밑에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지요. 이건 뭐 지금은 특별히 할 필요는 없는데 머릿속에 세 가지 정비 사업 중에 재건축이죠. 재건축할 때만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재건축. 그래서 원래가 예전에는 구역 지정을 하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재건축 들어갔는데 구역 지정했더라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법조문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이 저놈 요 수립식이 도래하면 요거 짜는 애들이 이제 시장운수 등 쭉 나오는데 안전진단을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전진단이 법조문 순수가 옛날에 뒤에 있다가 앞으로 당겼냐면 재건축 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 짜야 되잖아요. 이거 짤 때 안전진단 미리 하고 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짜서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100% 재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역 지정해놓고 안전진단 했거든요. 그럼 통과 못한 수도 있잖아요.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가 바로 저 진짜 오래됐거든요. 77년, 78년도 지은 거니까 얼마나 오래됐냐고요. 여기다 10년도 더 오래된 거예요. 목동 아파트보다. 구역 지정해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면 멀쩡한 아파트 오래됐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했다. 그러면 돈 들여서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통과하면 이걸 짜서 구역 지정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재건축만 안전진단 한다. 요거 알아놓으셔요 일단. 그리고 어딜 보냐면은 한 장 넘겨보면은 저 254페이지 중간에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에는 정비계획 수립해놓고 내용부터 나오죠. 내용은 여러분들은요, 우리 지금 예를 보면 안 돼, 실체를 보면 안 되고, 진짜 교과서 대통령령까지 나오면 정비기본계획이 있다만한 거 한 박스, 정비계획은 그보다 더 큰 박스 한 박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계획, 정비계획의 내용을 외운다. 아니에요. 그거 외울 수 없어요. 그거 외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만 해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시행계획, 정관, 관리처분계획, 맨 놈의 계획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이따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내용만 열심히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용은 나왔는데 내용 몇 가지 이제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짜는지가 없어요. 그러죠? 정비계획을 법적으로 누가 짜는지가 없어. 그 주민의 이거 짜려면 주민 의견 청취라고 나오죠? 그걸 보면은 일본의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이거 짜려면 주민 설명회하고 그 며칠 이상? 30일 이상 주민 공람해서 의견 들으라고 됐잖아요. 동그라미 하세요. 30일 이상. 아까 정비기본계획도 주민 의견 들을 때 30일 이상 공람했죠? 야는 14일이요. 야가 30일이고 주민 공람은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시험에 내기 좋다니까 낸 적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비구역 지정이란 게 있지요. 자, 이제 누가 지정하냐 하면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1번 나왔죠? 잘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가로치고 광역시 군수는 뭐하고? 제외하고 얘들이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 법조문이 복잡하다니까요. 얘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자 끝에 거기 줄쳐요. 정비계획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복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 좀 전에 띠리띠리 하다가 정비구역 지정권자 가로치고 이하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있죠, 군수. 얘네들이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지. 얘들이 구역 지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첫 번째 줄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장 운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띠리 해가지고 정비계획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됐잖아요. 야들이네, 야들. 그러죠? 그런데 군수, 지방의 군수도 구역 지정하잖아요. 한다고 하는데 저 광역시 군수만 제외하고. 그 군수도 했잖아요, 군수. 근데 군수 옆에 광역시 군수는 뭐 하고? 제외하고.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나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군 이렇게. 언양군 맞나? 있는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광산군 이렇게. 군 있어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있다니까? 그 안에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구역 지정 못해? 그러면 여기서 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있잖아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구역 지정한다는 거 아니요? 요 안에 있는 구청장, 요 안에는 군수 있지요. 나들은 지정 못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있지요. 얘들 구청장 등이거든. 걔들은 뭐하냐? 한 장을 넘겨봐 봐봐요. 아니요, 이게. 그거 바로 밑에 있네. 동그라미 2번. 구청장 등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있죠? 자, 그러면 자치구 구청장이란 말 나오죠? 거기에 요거.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을 말해. 그 다음에 광역시 군수 있죠? 아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구역 지정 못한다며요. 그리고 이제 애들 합쳐서 가로치고 뭐라고 됐어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뭐하여? 위반하여 특별시, 광역시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하는겨? 신청하잖아요. 복잡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청장 있죠? 등은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그러죠? 구역 지정은 못하니까 특별시장님, 광역시장 요 안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야들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겨? 신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냐고 이게. 그러죠? 복잡하네 해놓고 우리는 머릿속에 얘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지들이 몰라. 출제하는 애들이 모른다고 이거를. 얘들이 막 냈다가는 이번처럼 문제 정답 없으면 문제 생겨버린다. 공법 이번에 또 문제 하나 나왔잖아요. 전부 정답. 멍청한 놈들이 법이 그건 이제 멍청한 거 아니고 이번에 그 문제 출제 오류된 게 왜 그러냐면은 법률의 조문이 바뀐 게 아니라 부칙 있죠, 부칙. 법이 있고 부칙이 있어요, 부칙. 별표 막 이런 거. 못 보는 거.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의하다 보니까 매일 법제처에서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이 와요. 어떤 게 뭔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바뀌기 하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 평생 직업이니까 봐.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들 한 달 반 전에 뚝딱뚝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부칙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버젓이 책에 있는 걸, 그 서점에 있는 걸 책을 다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그 책들, 막 텔레비에 나온 책이 있지요. 거기 나오는 문제를 똑같이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지. 똑같이 내면 안 되지. 왜? 똑같이 내면 걔들 그대로 해서 말려가니까. 시중에 있는 깔린 책, 서점에 교보 이런 데 가서 있잖아요. 문제집. 다 입수를 한다니까 이게. 다 입수해 다 검토를 해요. 똑같은 문제를 안 내버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럼 그거 가지고 막 광고에서 엄청 팔아먹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광고 하냐면 교과서에 95% 적중. 교과서에 없는 책 어디 있어? 다 있어. 교과서 다 외워 학생들이? 나 미친놈들 같아요. 보면은 광고, 과장 광고도 그렇게 해요. 우리 교과서에 다 있대요. 교과서 없는 책은 없어. 심지어 더 지방에 있는 쬐까만 학원에 선생님들 만든 요약집에도 다 있어. 문제는 학생들이 못 외울 뿐이지. 그런 광고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 공법은요, 수시로 어디서 바뀌는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한 달 반 동안 따닥따닥 해서 문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류가 많이 생겨. 요새는 그래서 공법은 최대한 주의한다고 내는 것도 이번에 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소송 들어간 게 한 3문제 됐고, 얘들 있지, 얘들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에이씨, 이 부분은 문제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 어지럽잖아요. 봐봐, 이거 내가 딱 지우는 순간 하나도 기억 못 한다니까. 자, 정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짜요? 몇 년마다 손보고. 이건 진짜 중요해.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요놈은 누가 짜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50만 넘는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짠다. 그럼 군수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 이거 짤 때 주민공단 며칠? 오케이. 대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특별시하고 내가 광역시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서울시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짜놓겠지. 그럼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장 있지요? 걔들이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구청장 등이 뭘 짜가지고 정비계획 짜서 서울시장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겨? 그럼 서울시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짜가지고 야들한테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겨? 신청하면 야들이 지정하고 나머지는 얘들이 정비계획 짜서 직접 지정하는 거야. 복잡하잖아요. 그러지요? 자, 그러면 정비계획 짤 때 주민공람한다. 며칠 이상? 그러지? 자, 다음 주에 이 사실이 기억날까?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떠드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잔재주 부릴 것도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제 인상 자체가 잔재주 부리는 인상이 아닌데 공부라는 건요, 잔재주 부려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잔재주. 그러니까 정석으로 계속 혹독하게 공부를 해야 맞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면서 줄쳐가면서 암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것도 순식간에 잊어먹으니까. 잊어먹는 건 좋아. 거꾸로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 다시.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있지요? 얘들이 정비계획 짜가지고 지정해달라고 신청 올 거다. 그럼 얘들이 구역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얘들이 직접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면 된다. 구역 지정해야겠죠,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서 저 255페이지 맨 하단에 구역 지정 고시 효력이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있는 게 나와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다면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 국토법률상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결론은 정비구역 지정됐지요? 그러면 그 동네는 얘네들이 지정한 거 아니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니까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 여러분들 지금 모르는데 이게 법조문이 진짜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지구단위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뭐 혹시 지구단위 배울 때 정택이 10년이라고 들어봤나요? 그게 뭔지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돼. 정비구역 택지개발 사업 했잖아요. 정비구역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곳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화가 좀 뭔가 늘상 얘기하지만 통하질 않아. 좀 통하고 싶어. 통 좀 하고 싶어. 통. 그 지구단위 조문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게.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왜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할 수 있다 하야 다 필요 없어요. 왜냐 봐봐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뭐 얻으려고 국토법에서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고 사업 끝나면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웃기는 조문 아니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정비구역 지정하는 순간 지구단위 지정돼 버렸는데 뭐 얻으려고 지구단위 지정하러 댕겨?